여러 해 동안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65세부터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왜 어떤 분은 늙어도 바쁘고 어떤 분은 한창 나이에도 지루해질까요? 지루함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가 사라져서 찾아온다. 천천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며칠 전 68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든대요. TV 켜고 밥 먹고 산책 나갔다 오고 또 TV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간다고요.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게 편하긴 한데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루함이라는 건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아니구나. 오늘은 지루함의 정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지루함이 실은 기다림의 상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루틴이 주는 무감각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할을 잃으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빈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착각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은퇴한 지 이제 막 1년이 됐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처음엔 좋았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래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틀어놓고 가끔 장 보러 나가고 그게 전부였대요. 처음엔 쉬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어느 날 아침 김순자 씨가 커튼을 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오늘도 똑같겠지. 밥 먹고 TV 보고 또 밥 먹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지루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김순자 씨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대요.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내일 출근해서 동료들 만나는 게 기대됐었는데요. 이젠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을 거라는 생각만 들더래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대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사는 건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히더래요. 제가 느낀 건요. 김순자 씨가 힘들어한 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1년 안에 무력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일을 그만둬서가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회사 다닐 땐 월요일엔 회의가 있고 수요일엔 보고서 마감이고 금요일엔 회식이 있잖아요. 좋든 싫든 일주일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똑같아요. 심지어 주말도 평일이랑 구분이 안 가요. 예전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설렜잖아요. 주말이니까요. 그런데 이젠 금요일도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함이라는 건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오는 겁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대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대부분 잠시 멈칫하세요. 생각해보니 없더래요. 그럼 당연히 오늘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젊을 때처럼 매일 설레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 중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내일 아침 기대할 것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엔 동네 빵집에서 갓 나온 빵을 사 먹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돼요. 김순자 씨도 이 방법을 써보셨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빵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빵집 생각이 나더래요. 오늘 빵집 가는 날이지. 그 생각만으로도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겁더래요. 두 번째, 매주 요일 하나를 정해서 고정 약속을 만드세요. 화요일엔 꼭 도서관에 간다든지, 목요일엔 친구를 만난다든지요. 그러면 일주일이 구조를 갖기 시작합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은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읽는 날이고요. 이렇게 되면 요일마다 의미가 생겨요. 세 번째, 손으로 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보세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베란다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게 보이면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김순자 씨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기 시작했대요. 방울토마토 모종 하나였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싹이 나는 걸 지켜봤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작은 잎이 나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내일은 또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됐대요. 네 번째, 하루 중에 나만의 시간 30분을 정하세요. 그 시간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일을 합니다.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산책을 하든요. 그 시간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 보여요. 오전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내 시간이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일어나서 10시를 기다리게 되고요. 10시 반이 지나면 오늘 내 시간을 가졌다는 뿌듯함이 생겨요. 다섯 번째, 계절마다 새로운 장소 딱 한 곳만 정해보세요. 봄엔 어느 공원, 여름엔 어느 카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작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제 봄이니까 그 공원 벚꽃이 폈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 나가고 싶어져요. 여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외출해보세요. 항상 오전에 장을 봤다면 한 번은 오후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게 보여요. 작은 변화지만 하루에 색깔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매달 배우고 싶은 것 하나를 정해보세요. 꼭 학원을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요리법 하나 배우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익히기 이런 거요. 한 달에 하나씩만 배우면 1년에 12가지를 새로 알게 돼요. 그러면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무료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상실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내일의 이유가 생기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이번엔 72세 박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대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그런데 70세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7시 반.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산책 나가는 시간도, 돌아오는 시간도, TV 보는 시간도 다 똑같대요. 처음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1년, 2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하루하루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도 헷갈리고요. 한 달 전 기억이랑 일주일 전 기억이 똑같더래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일만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박철수 씨가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더래요. 1월, 2월, 3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살았으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거였어요. 그날 박철수 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러다가 1년이 그냥 지나가겠구나. 10년이 그냥 지나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지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박철수 씨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어갔대요. 평소엔 절대 안 가던 곳이에요. 그날따라 산책하다가 비가 와서 피하려고 들어간 거였어요.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책이 엄청 많더래요. 그 중에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제목이 재밌어 보이더래요. 자리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래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책 생각이 나더래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오늘 도서관 가서 그 책 이어서 읽어야지. 그 순간 박철수 씨는 깨달았대요. 아,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뒤로 박철수 씨는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그것만 바뀌었을 뿐인데 일주일이 달라 보이더래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이니까 기다려지고요. 다른 요일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는 날이고요. 월요일은 내일 도서관 가는 날이니까 어떤 책을 볼까 생각하는 날이 됐고요. 수요일은 어제 빌린 책을 읽는 날이 됐어요. 목요일은 내일 또 도서관 가는 날이니까 이번엔 어떤 책을 빌릴까 고민하는 날이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요일마다 의미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젠 한 달 한 달이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책을 읽으니까 기억할 게 생긴 거예요. 루틴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은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게 똑같으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인 일상이 시간 감각을 둔화시킨다고 보고됩니다. 어릴 땐 하루하루가 새로웠잖아요.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은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기억할 게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10년 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기억이 많잖아요. 그때 뭐 했고, 누구 만났고, 어디 갔고. 그런데 작년 일을 떠올려 보면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매일 똑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일주일에 하루만 점심 메뉴를 바꿔보세요. 항상 집에서 먹었다면 한 번은 밖에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평소 안 먹던 음식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날은 조금 다르게 기억됩니다. 박철수 씨도 이걸 시도해봤대요. 매주 목요일은 바깥에서 점심을 먹기로 정했대요. 동네 식당을 돌아가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특별해지더래요. 오늘은 어디 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새로운 메뉴도 먹어보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아내한테 이야기할 거리도 생기더래요. 오늘 그 식당 갔는데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요. 2단계 산책 코스를 한 블록만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길만 걷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던 걸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풍경이 보이고 다른 가게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박철수 씨는 이것도 해봤대요. 30년 동안 똑같은 코스로 산책했는데 어느 날 다른 길로 가봤대요. 그랬더니 몰랐던 작은 공원이 있더래요. 벤치도 있고 나무도 많고요. 그날 이후로 가끔 그 공원에 들러서 쉬다 오게 됐대요. 같은 동네에 30년 살았는데 처음 발견한 장소였어요. 3단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장을 보러 가보세요. 항상 아침에 갔다면 오후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가게 분위기도 다릅니다. 작은 차이지만 하루가 달라 보여요. 아침 시장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보이고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4단계, 한 달에 한 번은 평소 안 가던 곳에 가보세요. 새로운 카페든 새로운 공원이든 새로운 마트든요. 처음 가는 곳은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그게 기억으로 남고 다음 달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5단계, 계절마다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봄엔 꽃 구경 가기, 여름엔 아침 일찍 산책하기, 가을엔 단풍 보러 가기, 겨울엔 따뜻한 차 마시기. 이렇게 계절마다 하나씩 있으면 1년이 구조를 갖게 돼요. 오늘 이야기는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깨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다름이 감각을 깨웁니다. 이번엔 69세 이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씨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과장까지 올라갔고 후배들한테도 신뢰받는 선배였대요. 그런데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고 박수를 쳐줬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꽃다발을 보며 이명숙 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는 누구지? 은행원 이명숙은 끝났는데 그럼 난 뭐지?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밀린 집안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친구들이 점점 바빠지더래요. 아직 일하는 친구들은 낮에 시간이 없고요. 이미 은퇴한 친구들은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요. 이명숙 씨는 손주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1년쯤 지났을 때 이명숙 씨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한 날이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오늘 누구였지? 엄마도 아니고 은행원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래요. 나는 앞으로 누구로 살아야 하지? 이명숙 씨가 제일 힘들었던 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은행원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회사 사람들은 나를 과장님이라고 불렀고 나도 그게 익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회의가 있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후배 교육을 해야 하고 그게 내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정체성도 같이 사라진 느낌이었대요. 누가 물어봐요. 요즘 뭐 하세요? 그럼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어요 라고 하면 뭔가 부끄럽더래요. 예전엔 은행에서 일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요.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는데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전화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찾은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역할을 찾은 건가요? 대부분 멈칫하세요. 생각해보니 역할이었던 거예요. 과장이니까 팀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전화가 온 거였죠. 이명숙이라는 사람을 찾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업무 때문에 전화한 거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전화가 뚝 끊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명숙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한동안 우울했대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역할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마음, 관계, 생활 습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 부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그게 꼭 거창한 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도서관 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아침 산책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꽃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명숙 씨는 우연히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평소엔 책을 안 읽었는데 심심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한 권 빌렸대요. 그게 생각보다 재밌더래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읽은 책이 20권이 넘더래요. 그때부터 이명숙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책 읽는 사람이에요. 누가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물으면 책 읽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뭔가 당당해지더래요. 나한테도 하는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2번째, 관계 부분입니다. 약한 연결을 만드세요. 친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카페에 가면 항상 인사하는 주인. 공원에서 산책할 때 가끔 마주치는 사람. 이런 약한 연결들이 모이면 소속감이 생겨요. 매일 같은 카페에 가면 주인이 알아봐요. 오늘도 오셨네요 하고 인사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명숙 씨는 동네 카페 단골이 됐대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는데 주인이 이제 알아보더래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시죠? 하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가끔 주인이랑 짧게 이야기도 나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손님 많으세요.
이런 이야기요. 5분도 안 되는 대화지만 그게 하루를 밝게 만들어요. 세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매주 한 번은 타인과 대화하는 일정을 만드세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고요. 종교 모임도 좋고요.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와 말을 섞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요. 이명숙 씨는 그 뒤로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전에 2시간씩이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 봉사자 2분을 만났대요. 함께 책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이제 수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 가야 하니까요. 그게 책임감이 되고 동시에 소속감이 되더래요. 나는 도서관 봉사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새로운 정체성이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역할 상실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연결이 존재감을 회복합니다. 이번엔 70세 최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최영호 씨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집에만 있어야겠어. 나가면 더 피곤하니까. 그래서 집에만 계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TV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앉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만 있는데도 피곤하더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더 쉬어야겠어.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영호 씨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대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냐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세요. 다만 활동량이 너무 적으시네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영호 씨는 의아했대요. 피곤해서 쉬는 건데 움직이라니?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을수록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쓰이지 않으면 근육도 줄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 더 무기력해져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움직여야 오히려 기운이 납니다. 최영호 씨는 반신반의하며 산책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5분만 걸어도 힘들더래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래요. 10분 걸어도 괜찮아지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산책이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예전처럼 온몸이 무겁지 않더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지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더 신기한 건 낮에 졸음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렸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1~2시간씩 잤어요. 그런데 산책을 시작하고 나서는 낮잠을 안 자도 괜찮더래요. 밤에 잠도 더 잘 오고요. 여러 연구에서 활동량 감소가 무기력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피곤함이 늘어나요.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더 피곤하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패턴에 빠집니다. 피곤한 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은 움직임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60대, 70대라고 해서 꼭 피곤한 건 아니에요. 움직이면 오히려 기운이 나요. 최영호 씨도 처음엔 믿지 않았대요. 움직이면 더 피곤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반대더래요. 움직이니까 오히려 기운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에 딱 10분만 햇빛을 쬐세요. 창문 너머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해요. 최영호 씨는 아침 10시쯤 밖에 나가서 10분만 서 있었대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더래요. 햇빛을 쬐면 왠지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체크해보는 거예요. 10번도 안 된다면 너무 적은 겁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세요.
최영호 씨는 타이머를 맞춰놨대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요. 그러면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거실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안방까지. 그것만으로도 몸이 굳지 않더래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딱 한 층만요. 그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쓰게 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최영호 씨는 4층에 사는데 처음엔 1층만 계단으로 올라갔대요.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타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2층도 괜찮더래요. 지금은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대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진대요. 네 번째,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팔 돌리기, 목 돌리기, 허리 숙이기 이런 거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최영호 씨는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봤대요. 10분짜리 영상인데 따라하기 쉽더래요. 매일 아침 그 영상 보면서 스트레칭 했어요. 한 달쯤 하니까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더래요. 5번째, 가벼운 집안일을 하세요.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하기, 빨래 널기 이런 거요. 이것도 활동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최영호 씨는 예전엔 아내가 다 했는데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대요. 설거지는 본인이 하고 청소기는 같이 돌리고요. 그러니까 몸을 쓰게 되더래요. 6번째,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가세요. 편의점, 슈퍼, 약국 이런 곳은 걸어가도 되잖아요. 차나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보세요. 최영호 씨는 동네 슈퍼가 5분 거리인데 예전엔 차 타고 갔대요. 이젠 걸어가요. 왕복 10분인데 그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더래요. 7번째,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걸으면 더 재밌어요.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요. 최영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랑 같이 산책해요. 30분 정도 걷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더래요. 혼자 걸으면 지루한데 같이 걸으면 즐거워요. 오늘 이야기는 체력이 아니라 움직임의 이유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몸이 먼저가 아니라 이유가 먼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진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루함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기다림의 이유가 없어서 온다. 두 번째, 익숙한 루틴은 안정감을 주지만 과도하면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세 번째, 역할을 잃으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그러면 존재감이 사라진다. 네 번째, 피곤하다고 쉬기만 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진다. 5번째,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이유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가 느낀 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지루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설레는 분들이 계셨어요. 반대로 65세인데 하루가 너무 길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하루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이명숙 씨처럼 작은 봉사 하나, 박철수 씨처럼 도서관 가는 날 하나, 김순자 씨처럼 내일 아침 빵집에 가는 이유 하나, 최영호 씨처럼 10분 산책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바꿨어요. 그리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요.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뀌고요.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정말 그래요.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를 바꿔요.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일 아침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뭐가 기대되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를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한테 전화할지. 작은 것 하나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단 한 번이라도 설렜던 순간이 있었는가?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날씨가 좋았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했을 때.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이번 주는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이 화요일이라면 금요일에 뭔가 하나 해보는 거예요. 평소 안 가던 카페에 가본다든지 친구한테 전화해 본다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큰 계획 말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요. 산책 코스를 바꾼다든지, 저녁 메뉴를 바꾼다든지, 전화 한 통을 건다든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정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뭘 할지요. 지루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큰 선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이요. 내일 아침 뭘 먹을지, 오늘 몇 시에 산책 나갈지, 이번 주 누구를 만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요.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65세든 70세든 80세든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매일 똑같이 보내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작은 이유 하나만 있으면 하루는 기다려져요. 늙어도 지루하지 않게 사는 법,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이유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엔 뭘 먹을지 기대된다. 내일 아침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산책 나가고 싶다. 이번 주 수요일엔 도서관에 가야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유가 있으면 시간은 지루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으면 하루는 기다려져요. 이유가 있으면 늙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지루함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는 이유가 사라져서 찾아옵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